10개의 현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회장 오피스 한가운데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현 위를 미끄러지자 24년간 잠들어 있던 선율이 깨어났습니다. 문 앞에 선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부인은 벽에 기댄 채 무릎이 꺾였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 곡은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우리 아들한테만 가르쳐 준 곡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청소부가 어떻게 그 곡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강도연은 눈을 떴어요.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파란색 청소 유니폼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8살 평범한 얼굴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청소 용역 직원이었어요. 도연아, 아침은? 옆방에서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르고 갈게요, 이모. 도연은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모가 문 앞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10분을 걸었어요. 이른 시간이라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전철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출구를 나서자 거대한 빌딩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 하모닉스 본사였습니다. 지하 1층 탈의실에서 다른 청소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도연 씨, 일찍 왔네요? 선배 직원이 말을 걸었어요. 네, 오늘 회장님 오피스 담당이라서요. 도연은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걸레, 유리 세정제, 진공 청소기, 무거운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40층, 회장 전용 오피스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요함이 밀려왔어요.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도연은 카드키를 찍고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통유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창문부터 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세정제를 뿌리고 천으로 문질렀어요. 깨끗해지는 유리 너머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고 소파를 정리했어요. 모든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방 한쪽 구석, 낮은 선반 위에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오늘은 천이 벗겨져 있었어요. 도연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케이스 안에 작은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용 사이즈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왜일까요? 도연은 그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손이 저절로 케이스 쪽으로 뻗어졌다가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를 끌림이었어요. 바이올린을 본 것도 처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청소를 마저 했어요. 하지만 시선이 자꾸 그 바이올린으로 갔습니다.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내렸어요. 20대 후반쯤 보이는 우아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악기 케이스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자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또 두근거렸죠. 왜일까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따님 오셨더라. 첼리스트래. 이서아 씨? 다음 달에 독주회 한다던데. 아침에 본 그 여성이 회장의 딸이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로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번에 근처 카페 추천해 주셨죠? 정말 좋더라고요. 서아가 말을 걸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작고 아늑한 카페에 앉았어요. 뭐 드실래요? 에스프레소요. 저도요. 저도 에스프레소만 마셔요. 다른 건 너무 달아서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서아가 물었어요. 재즈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재즈 좋아해요. 클래식 하는 사람이 재즈를 좋아하면 이상하게 보는데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계속 나왔습니다. 라벤더 향 좋아하세요? 서아가 물었어요. 네, 은은해서 좋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항상 라벤더 향수를 써요. 도연은 그제야 처음 만났던 날의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헤어지며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도연은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한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바이올린을 볼 때의 그 끌림, 라벤더 향을 맡았을 때의 두근거림, 그리고 서아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모든 게 이상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희미하게 뭔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서아는 자주 마주쳤어요.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퇴근 후 잠깐 산책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 알던 사람 같아요. 서아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회장은 달랐어요.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청소 직원 말이야. 어느 날 저녁 회장 이준석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강도연이라고 했나? 자꾸 신경이 쓰여. 왜요? 모르겠어. 그냥 자꾸 눈이 가. 한편 도연은 매일 아침 회장 오피스를 청소했습니다. 그때마다 유리 케이스 속 바이올린을 봤어요. 끌림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무의식 중에 손을 뻗었다가 깜짝 놀라 멈췄어요.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죠. 서아와의 만남도 이상했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았어요. 저 손가락으로 무릎 두드리는 버릇 있어요. 일정한 리듬으로요. 서아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리듬 좀 두드려 보세요. 두 사람은 동시에 무릎을 두드렸어요.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요. 에스프레소, 재즈, 라벤더, 이 리듬까지. 도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9월 7일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모가 그날로 정해주셨어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9월 7일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모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모릅니다. 몇 살 때부터요? 6살이요. 보호소에 있었대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한테 오빠가 있었어요. 6살 때 잃어버렸어요.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9월 7일 우리 생일날 놀이공원에서 오빠를 잃어버렸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불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서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살 9월 7일 놀이공원. 자신도 그날 보호소에 왔다고 이모가 말했었죠. 혹시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서아는 부모님을 거실로 모셨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청소 직원 중에 강도연 씨라는 분 계시죠? 그 직원이 왜? 준석이 물었어요. 저 그분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생일이 9월 7일이래요. 6살 때 보호소에 왔대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저희랑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에스프레소, 재즈, 라벤더 향, 손가락 리듬까지. 설마.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잠들 수 없었어요. 여보, 혹시 정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몰라.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도연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을 알고 있었죠. 며칠 후 도연은 평소처럼 회장 오피스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장 부부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강도연 씨,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준석이 불렀어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저희 아들이 24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9월 7일 생일날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어요. 이름은 이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아한테 들었습니다. 당신 생일도 9월 7일이고 6살 때 보호소에 왔다고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검사해 볼게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면봉으로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일주일은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청소하고 퇴근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의 아들일까? 서아도 불안해했어요. 둘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석과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아들 방에 들어가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닮았어. 강도연 씨가 우리 도연이를 닮았어.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나도 그렇게 느껴.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회장 오피스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속 바이올린이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끌림이 더 강했어요. 손이 저절로 케이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청소를 마쳤어요. 하지만 그 끌림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바이올린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준석이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봤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알 수 있겠구나. 준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병원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도연, 서아, 준석, 수진.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친자 확률 9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도연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아들이 맞아. 준석은 의자를 꽉 잡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아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진짜 오빠였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정말 이 사람들의 아들이라니.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집으로 갑시다.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저택에 도착했어요. 도연은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정원, 큰 대문, 웅장한 건물.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야. 수진이 말했어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유리 케이스 속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회장 오피스에 있던 것과 똑같은 크기였어요. 저건 내가 6살 때 쓰던 거야. 수진이 다가왔어요. 매일 아침 엄마한테 배우고 싶다고 했지. 비발디 사계를 가르쳐 줬어.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케이스 쪽으로 향했어요. 만져봐도 돼요? 당연하지. 내 거야. 도연은 천천히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작은 바이올린이 그 안에 있었어요. 손에 들자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익숙했어요. 처음인데 익숙했죠. 쳐볼래?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턱에 댔습니다. 활을 잡았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맑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현 위를 미끄러졌어요. 활이 부드럽게 움직였죠. 비발디 사계중 봄. 멜로디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아. 그때 그대로야. 준석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행복한 미소였죠.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주를 계속했어요. 손가락이 알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 아빠의 웃음소리, 동생과 함께 웃던 순간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도연은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가족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준석이 말했어요. 아들아. 며칠 후 도연은 이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친부모님을 찾았어요. 이모의 손이 멈췄어요. 누군데? 하모닉스 회장님 부부예요. 24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저였대요. 이모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보호소에 너를 데리러 갔을 때 뉴스에서 봤어. 재벌집 아들이 실종됐다고.
이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왜? 내가 너무 무서워하더라. 낯선 사람만 보면 울고 밤마다 악몽을 꿨어. 부모 얘기만 하면 발작하듯 울었지. 트라우마가 심했어. 그래서 신고 안 하신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어. 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이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하다. 24년을 부모님께서 너를 찾으셨는데. 아니에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연이 이모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는 제 은인이에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이모를 저택으로 모셨습니다. 준석과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석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이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진이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앞으로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안 될까요? 준석이 말했어요. 도연이한테 이모님도 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이기도 하죠. 방도 준비했어요. 이모는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살아요, 이모. 전 두 가족 다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5명이 앉았어요. 준석, 수진, 서아, 도연, 그리고 이모. 건배합시다. 도연이가 돌아온 것을,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준 이모님께. 준석이 말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도연은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친부모님, 쌍둥이 동생,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이모.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28년 만에 도연은 완전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이제 저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방, 자신의 옷장, 자신의 가족.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이 도연을 서재로 불렀어요. 앉아라. 준석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회사 얘기를 좀 하고 싶구나. 회사요? 너도 알다시피 하모닉스는 내가 평생 키운 회사야. 언젠가는 물려줘야지. 준석이 도연을 봤어요. 서하는 음악이 천직이야. 회사 일은 맞지 않아. 그런데 너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면 돼. 시간은 많아. 준석이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배워라.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회장의 아들로 산다는 것,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것. 부담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도연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오빠,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부담스럽죠? 서아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가 회사 얘기 꺼내셨죠? 제가 들었어요. 응. 솔직히 부담돼. 오빠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서아가 멈춰서서 도연을 봤어요. 오빠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봐요. 회사를 이어받는 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기대가. 아버지는 오빠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24년을 기다렸는데 억지로 뭔가 하게 하고 싶으실까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석이 도연을 봤어요. 회사 일은 제가 아직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 준석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라. 죄송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24년을 잃었는데
급하게 뭘 정할 필요 있겠니? 준석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라. 그게 회사든 음악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거든.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서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제 첼로 독주회가 다음 달인데 같이 무대에 서지 않을래요? 바이올린으로요. 나는 아직 실력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연습해요. 엄마도 도와주실 거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셋이 함께 연주하자. 도연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 뭔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죠. 좋아요. 해볼게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독주의 날이 왔습니다. 콘서트홀 무대 뒤에서 도연은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떨려? 서아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많이. 괜찮아. 우리 엄마랑 같이 연주하는 거잖아. 가족끼리. 수진이 다가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무대 앞 객석에는 준석과 이모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긴장한 표이었죠. 막이 올랐습니다. 수진이 먼저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서아가 첼로를 잡았습니다. 도연이 그 옆에 섰죠. 비발디 사계중 봄. 24년 전 수진이 어린 도연에게 가르쳐준 곡이었습니다. 수진의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도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아의 첼로가 깊은 저음을 깔아줬죠. 세 사람의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도연은 연주하며 눈을 감았어요. 희미했던 기억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 아빠의 웃음소리, 동생과 함께 뛰놀던 정원. 모든 게 돌아왔어요. 객석의 준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대 위 세 사람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와 쌍둥이 남매가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 24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단 두 사람만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이모. 두 사람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무대가 끝나고 분장실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멋졌어. 준석이 도연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도연아, 너무 잘했어. 이모도 도연을 안아줬습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오빠, 이제 알았어요? 오빠의 재능이 뭔지. 음악?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거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돌아오면서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났어요. 엄마도 다시 바이올린을 잡으셨고, 아빠도 웃으시고, 저도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수진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24년은 길었어.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의미가 있었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돼. 준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완전해졌으니까. 다섯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랜 상실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었죠. 그날 밤 저택 거실에서 도연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가족들이 그 주위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24년 동안 침묵했던 집에 다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